네, 더불어민주당의 강창일 의원이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제주 지역 4선으로 불출마 선언 이후 총선 과정 속에서도 당에 대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선거를 곁에서 지켜보신 소감 그리고 당부하고 싶은 얘기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네. 어제 그 제주갑의 송재호 당선인 선거 캠프에서 개표 방송 보시고 그리고 또 뭐 당선의 기쁨 함께 하시는 모습 제가 봤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여쭈고 싶은 거는 민주당의 180석 예상하셨습니까? 네, 그까지는 생각은 안 했는데 그래도 제가 이 라떼너 유세단에서 전국 이 유세를 다녔어요. 그런데 강원도에 갔더니 느낌이 좀 달라요. 우리 악수만 해봐도 눈만 봐도 느끼는데 우리가 많이 얻을 것 같다. 이런 거는 이제 예감을 했었고요. 구체적인 수치는 이제 자꾸 물어보는데 대답을 하지 않지요. 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보수당의 텃밭으로 이렇게 인식이 돼 왔는데 이번에는 강원도에서도 굉장히 선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뭐 그래서 얘기를 실현이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주 지역 뭐에서 4선 하셨으니까 제주가 지역구가 세 곳인데 이번에도 싹쓸이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호소하기를 5선 석권에 신화를 만들어 주십시오. 뭐 이렇게 호소를 나가 다녔죠. 특히 저희들 갑지역, 제가 불출마한 갑지역은 그 송재호 후보가 한 달밖에 선거운동 한 지가 안 됐어요. 그래서 뭐 조직도 없고 뭐 인적 네트워크도 별로 없어가지고 되게 심려를 많이 했죠. 그런데 아주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습니다만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저희가 앞서서도 민주당의 승리 원인에 대한 분석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민주당도 잘하긴 잘했으니까 유권자들에게 많은 선택을 받았지만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크고 작은 실수들이 결국 민주당의 어떤 반사 이익, 반사 효과를 거둔 게 아닌가라는 지적들이 더 많거든요. 예, 그것도 있는데 우선은 뭐 우리가 몇 가지 첫 번째는 이제 코로나 사태 여기에서 이제 국난 극복을 해야 된다. 현 정부 의연하게 잘 대처하고 있는 현 정부의 힘을 밀어주자. 뭐 이런 게 하나 있을 거고요. 다음에 이 보수라는 미명하에 이 보수 정당이라고 자칭하는 그곳에 보수답지 못했어요. 그 장애투쟁이나 하고 뭐 빨간 그거 메고서 그냥 이 와샤와샤나 하고 그건 보수의 참모습이 아닙니다. 보수답지 못했다. 그리고 쌈질이나 하고 일하지 않는 국회를 만들어낸 장본인 정당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에 대한 심판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저들은 일하겠다, 쌈질하지만 일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정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호소력이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뭡니까? 국정 지지율. 국정이 웬거하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이 거꾸로 저쪽에 오해를 하는데 참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상식과 원칙선에서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거든요. 뭐 일본 문제도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도 아주 의연하게 해서 유불리 따지 않고 해나간 게 결국 성공으로 나왔고 이번에 선거에서도 성공으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진 마음은 중진이 안다고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중진들의 성적표가 신통치가 않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중진 의원들도 있지만 낙선을 하고 탈락을 해서 앞으로 행보를 고민해야 하는 중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번에 중진 의원들이 많이 떨어지셨는데 저는 그분들이 참 정치를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참 버릴 때는 버릴 수도 있어야 되고 또 특히 이제 민생당 같은 경우에 많은 이제 전부 참패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좀 본인들도 뭐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다 친한데 본인들도 좀 반성 자성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강 의원께서는 제주의 총선 결과를 많이 주의 깊게 지켜보셨겠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번 총선 이전에 이 지역 정말 결과 궁금하다 뭐 그런 지역 따로 제주가 아닌 다른 지역이 또 있었습니까? 이게 우선 권역으로 하게 되면 강원도 아까 말씀드린 강원도가 느낌이 참 좋아서 뭐 춘천부터 횡성 쭉 유세를 다니는데
다 되진 않았습니다만은 느낌이 참 좋았다. 이 강원도 보수에 덮어진 강원도에서 뭔가 이런 바람이 불 때는 이 바뀔 것이다. 그리고 경기도도 몇 군데 다녀봤어요. 근데 네. 안산 쪽에 안산 단원에 둘 다 됐어요. 그래서 거기도 지지 호소하는데 아주 반응이 좋디다. 그래서 했고 또 이 뭐 지역으로 오게 되면 이제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이제 참 두석 한석은 어쩌면 뺏길는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 속에 시작했는데 이번에 그 압도적으로 이 당선됐어요. 그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묻고 싶잖아요.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아, 지금 당연히 여쭤보려고 예. 했죠. 그러면 이게 우선은 말이죠. 지지난주가 4월 3일 제주 4.3 네, 사건이죠. 그렇죠. 예. 그때 김대중 대통령 때 4.3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이때에 제주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해방이 됐어요. 이 특별법을 통해서. 네. 이제는 노라고 할 수 있다. 옛날에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가 이거 자기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총 맞아 죽는 게 아니라 트라우마가 있어요. 네. 제주 사람들이. 그런데 특별법에서 명예훼손 되는 속에서 노라고 할 수 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자신감과 해방. 그전에는 그래서 무소속이 많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지난 4번 계속했는데 참 군림하지 않고 일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을 보여줬다 도민에게.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 뭐 이런 것들, 현 정부에 대한 지지 이런 것들이 이번에 전부 아주 압도적으로 이기는 그 결과를 갖고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치 발전, 정치 개혁을 원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예, 거대 양당의 양당 구도보다는 좀 더 다양한 정당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정치 구조, 그리고 지역주의에서 좀 벗어나는 새로운 그런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이 한국 정치의 앞날이 아닌가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번 총선 결과만을 놓고 봤을 때는 양강 구도는 뚜렷해졌고요. 지역 구도는 더 뚜렷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떤 견해 갖고 저는 지역주의가 뚜렷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뭐 여러 군데 예. 그런 얘기하는데 지금 잘 보십시오.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TK 빼놓고는 골고루 저희 당은 다 표를 얻었어요. 네. TK 빼놓고 울산까지도 한 석을 얻었어요. 그렇죠. 예. 뭐 PK 지역도 그렇고요. 그런데 TK 지역에서는 한 석도 저희들이 못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뭐 TK 쪽에서 그 오히려 거꾸로 이제 그 이 미래통합당인 경우에는 전국에서 그 표 얻을 곳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예, 네. 지역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보수 정당에서도 그 지역주의에 기대지 말아라. 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희들은 네. 지역주의를 깨려고 엄청난 노력을 노무현 대통령도 엄청난 노력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은 골고루 전국에서 티켓만 빼놓고 다 먹었죠. 예, 그러니까 전 지역주의의 강구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결과를 봤을 때 지도에서 보면 우리 한반도 지도에 오른쪽은 붉은 물결이 많고 왼쪽은 거의 파란 물결이기 때문에 그 물결이 좀 섞여 있기를 바라는 그런 예, 고민도 많이 있을 것 거의라고 예, 같아요. 그래요. 거의라고 했지 보세요. 파란불이 쪽쪽 져 있어요. 예, 요 가운데 조금만 빼놓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특히 호남에서 이제 아마 그것이 이제 강화됐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분들의 그 정치 지향성 이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번 총선의 또 다른 특징 비례 위성 정당들입니다. 일단은 바뀐 선거법에 따른 준연동형 비례제가 처음 도입이 됐고 거기에 대한 성적표도 각 당이 네. 받아들었는데 이제 과연 이 비례 정당들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그리고 이 선거법은 21대 국회에서는 어떻게 운명을 할 것인가? 이 부분들도 궁금합니다. 예, 우선은 그 비례정당, 위성정당 아주 잘못됐어요. 저는 행안위, 선관위 상대로 법 이전의 상식이다. 이게 전부 위성이라는 것도 전 국민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허가해 줄 수가 있느냐. 그 자유한국당에서 꼼수를 부렸지 않습니까? 꼼수. 그래서 위성정당을 말했지 않습니까? 네. 미래통합당인가 뭔가 만들었지요. 그런데 이제 거꾸로 이제 우리도 이제 그에 이제 씨름하고 유대보면 대치기라는 게 있죠. 네.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해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했어요. 난 그것도 잘못됐어요. 우리도. 그 큰 틀에서는 잘못됐다고 누차 얘기했어요. 그거는 저쪽에 편법 쓰니까 우리도 편법 쓰는 것. 일단 실리적으로는 이해는 됩니다. 네. 그래서 대치기를 했는데 물론 사람들이 이제 뭐 명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실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중앙당에서는 실리를 쫓아서 그렇게 했고 승리를 한 것이죠.
저는 명분을 중시하기 때문에 네. 아직도 그는 우리 큰 실수를 했다 하는 입장이에요. 네, 앞으로는 예. 어떻게 돼야 되나요? 앞으로 고쳐야 됩니다. 이 위성정당 이거는 사기입니다. 대국민 사기극이기 때문에 그에 있어서는 안 되고 중앙선관위원회도 그런 식의 대국민 사기극을 용인해서 안 됩니다. 법 이전의 상식이에요. 전 국민이 이것은 사기라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허가해 줄 수 있었느냐 이거예요. 예, 거침없는 쓴소리를 잘 네.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방송에 출연하셔서 그때도 그런 말씀하신 기억이 제가 나는데 20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였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뭐 네. 재고의 여지가 없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네. 근데 21대 국회가 이제 예. 원구성이 되고 출발을 앞두게 되겠죠. 근데 예. 21대 국회 지금 전망은 20대 국회와 크게 다르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부정적인 전망들도 꽤 나오고 있습니다. 전 후배 그렇게- 정치인들, 21대 새로 입성한 정치인들은 어떻게 전 정치해야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보고요. 이번에 다니면서 모르쇠 다른 당은 저희 당 의원들 후보들 봤더니 아주 이 참신하고 참 정치인의 자세를 갖고 있어요. 네. 이번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잔꾀 부리는 정치꾼이 아니고 네. 싸움이나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그런 국회의원 상이 아니라 정말 일할 수 있는 그 자세가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뭐 연령대로도 이제 뭐 20대, 30대 좀 몇 프로 11명이 들어왔다고 예, 예, 그러죠. 예. 다양한 세대가 들어왔고 이제 21대 국회가 그렇게 되면요 진짜 국회 탄핵당합니다. 네.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참 지역구 원행원이나 저 같은 경우 지역구 기반이 탄탄한데 왜 그만두냐? 부끄러워서 다닐 수가 없어요. 내가 뭐 세비 받아먹혀서 국회에 여의도 와 있는 꼴이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한 1, 2년 참 번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던지면서 이 참 세대 교체도 하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자. 뭐 이런 식으로 일단 화두로는 던져놔서 그래도 뭐 20대, 30대, 뭐 40대도 좀 들어오는 신용은 해놨어요. 네. 100% 성공 못했고 그 과제는 이 정치권에 던져놨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우리 당 오만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우리는 국민이라고 하는 호랑이 등 위에 다 앉아 있어요. 예. 정말 겸손하게 국민이 맡긴 거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황은 결코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나와 있죠. 그다음에 이제 경제 위기가 닥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 낭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현재 21대 국회의원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런 참 정치인의 모습을 갖고 있다. 이제는 제발 정치권에서 이 잔껴 부리는 정치꾼들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점점 퇴출 당합니다. 극소수 빼놓고는. 예. 기대하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예. 예. 국민들이 21대 국회 달라지기를 많이 기원하겠습니다. 강 의원께서도 물밑에서 예.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배들 안 오면 욕해 주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강창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